그때부터 좀 약간 그런 루머가 있지 않았어요? 결혼 안 했는데 예. 총각 때. 총각 때. 갔다 맞아. 왔다 하더라. 네, 결혼 루머, 예. 아 맞다. 그러니까 총각이었는데 역할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결혼하신 줄 알고 함께하는 연기자분들도 당연히 결혼한 줄 알고 기혼인 줄 알고 그래서 총각일 때 같이 했던 이제 유진 씨 같은 경우도 결혼을 그때 막 하셨었는데 제가 당연히 유부남인 줄 알고 기혼자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 어머 오빠가 결혼을 안 한 거를 끝날 때 알았어요. 네, 그랬다고 그러면서 역할이 네. 그런 역할 많이. 그래서 이제 저도 찾아보니 최원영 결혼 이영광 뭐 공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딘가에서 한번 이제 제가 해명을 한 적이 있었죠. 아직 안 갔습니다. 갔다 온 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죠.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결혼하신 지? 지금 이제 9년 차. 진짜 꽤 됐어. 9년 차. 아니 기방 씨 조금 오랜만에 본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작품으로 인사드리는 거는 거의 4년 만이에요. 네. 4년 됐어요? 네, 한 3년 10개월? 왜 또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혼자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20대 때는 주인공 친구 역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맞아. 그렇죠. 주인공 많이 친구 역할, 옆에서 뭐 조력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씩 연차가 차다 보니까 주인공 친구들이 나이가 어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인공 친구 하기에는 조금 나갔고, 그렇다고 삼촌 역할 하기에는 아버지 역할 하기는 또 어려워. 그 중간에 약간 껴있어가지고. 약간 낀 세대네 지금. 약간 그래서 장르물이나 좀 센 거 아니면 들어야 좀 어렵다.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생긴 게 그냥 평범하게 묻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티지. 그래가지고 어디 딱 튀면은 조금 또 그게 애매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했을 때 그러면서도 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지내다 보니까 아 요번에 보니까 기방 씨가 근데 결혼하고 나서의 그 뭐 사진이라든지 올라오는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더라고 진짜. 네, 근데 저도 그냥 몰랐는데 그냥 만족감이 높은가 봐요. 그러면서 얼굴 좀 좋아지고 네. 여유도 좀 생기고 일을 많이 했을 때보다 오히려 일 좀 없었을 때가 더 심적으로나 그럼 뭐 이런 거 진짜 인생에서 일이 가장 잘한 일이 결혼. 맞아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생각을 또 해보면 잘 맞는 거는 진짜 사소한 것들이 너무 잘 맞아요. 뭐 먹는 거, 그럴 때 기분 여행, 좋아. 맞아. 음악,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싸운 걸 물어봤을 때 제가 싸웠다는 얘기를 난 싸웠어라고 얘기하기조차 민망해서 잘 못해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안 맞는 게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온도 같은 것도 안 맞는데 우리. 근데 안 맞아요, 온도가. 저는 너무 더워하고 와이프는 너무 차. 그래서 또 잘 맞아요. 왜 그게 왜 잘 그래서 맞아? 저로 방방난로라고 불러서 손발이 차니까 저한테 이렇게 대고 있으면 전 시원하고 와이프는 따뜻하고 그런 게 또 좀 잠깐 유부남들 두 명 아니, 약간 저는- 눈빛 교환 봤어요. 둘이 눈빛 저는 교환 형님 봤어.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기방 씨가 막 이렇게 막 사소한 것도 뭐 음악 뭐 음식 너무 잘 맞다고 하는데 형님 계속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뭐가 잘 맞는지. 맞을까? 내가 나는 뭐가 잘맞나 왜냐면 질문이 올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잘 맞아서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잘 맞아요. 왜 그게 왜 잘 그래서 맞아? 저로 방방난로라고 불러서 뭐가 제일 잘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소한 것들이 이런 건 잘 맞는다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게 그냥 잘 맞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두루뭉실하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그치. 딱 하나. 하나 딱 맞는 게 아 있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나랑 이건 너무 잘 맞다라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 잘 맞는다? 네. 빨리 생각해내세요. 게으른 거? 약간 늦잠 자는 거? 되게 이런 중요한데 거. 그거. 네. 그렇지. 맞아요. 그거 꽤 맞아요. 커요. 중요한 생활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잘 맞으면 잘 안 싸우더라고요. 그거 사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 근데 이제 일상이 막 아 채널은 진짜 잘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데. 취향, 드라마 취향 이런 거 맞아야 이건 되잖아. 진짜 중요한데. 취향이 맞아야지. 기방 씨는 맞을 것 같아. 저는 맞아요. 그 와이프가 웬만큼 맞춰주는 편이고 그리고 좀 되게 막 욕심이 없어요. 채널에 대한 욕심이 없고 뭐 스포츠를 틀어놓으면 그냥 그대로 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는 뭐야 이렇게 아예 뭐 야구 뭐 이런 거 사이 좋다. 그런 거 안 가수 몰라요. 다른 방으로 가서 다른 거 안 틀어요? TV가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한다 생각. 지금 9년 차와 지금 3년 잘못 차요. 나온 것 같은데. 3년 차죠. 아니, 진짜 이런- 가짜로. 너무 극명하게 갈려있는 분위기가 앉아있는데. 지어내지 아니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려는 건 아닌데 아니, 채널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내가 아이들 재워놓고 그 막 SF 판타지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재밌지. 물 이런 거 어. 엄청 좋아하고 계속 찾아보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죠. 가끔 보고 하면
재밌는데 저는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즐겨보거나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던 거예요. 영화를 볼 때 좀 드라마적인 거나 맞아, 맞아. 좀 재미없더라도 이런 거를 만약에 혼자 본다면 그런 걸 원하는데 그걸 보니 왜 이렇게 재밌어? 자기 이런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애들 자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뭐 같이 보려고 해도 뭐 또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뭐 이제 안 보게 되고 혼자 이제 휴대폰 가서 이제 옥탑방 너무 안 맞는다. 너무 안 맞아. 여기 많이 안 맞나? 아, 이게 잘못되고 있는 것 눈물이 같은데? 나네요 저희가. 안 괜찮은 거예요? 맞는다면 뭐 그런 게 안 맞아. 아니 근데 요즘은 또 그거 있잖아. 요즘은 그 시리즈로 계속 보잖아. 그러니까 네, 맞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시리즈로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집사람 장희빈을 보고 있다니까. 옛날 형 그거 장희빈을. 있어요? TV 그 분할로 보는 거 있어요. 반반 나눠서. 진짜? 와, 근데 그게 집중이 돼. 어. 야, 그렇게 보면 우리 집 집안을 뭘로 만들려는 거냐, 네가. 노골적으로 반반. 아니 형도 보고 싶으면. 일단 딴방 가서 봐. 내 방에 가서 그래서. 근데 배우 부부나 집안의 풍경이 참 궁금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애정신이 이렇게 상대방이 나온다. 그거 극과 극이야. 그럼 엄청 뭐- 싫어하는 부부 있고. 그러니까. 애정신이요? 예. 싫어하시죠? 초반에는 조금 물어보니까 네. 좋진 않지라고 아내가 말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스카이캐슬 찍을 때 그 이제 상대역 이태란 씨랑 뽀뽀하고 뭐 이렇게 막 일상에서 보내는 씬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방송을 보고 저게 혹시 애드립이었는지 대본에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아, 배우니까 아는 유영 거야, 씨가 그거를. 원래 맞아. 내 방에 있는 대본을 가서 확인해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내가. 우리 와이프는 의심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씬이 있어요? 씬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 편해해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일절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있다면 그거 같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애정 씨 좀 있긴 있었어요, 이번 드라마에. 그래서 그 대본 보고 내가 연습하고 있으면 그냥 귀엽게 또 그 걔한테 잘해주러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잘해주러 하는데, 가냐? 있네, 예, 장난이 약간. 있네. 아니 근데 그거를 발견했을 때 난 좀 약간 소름 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 제가 와, 너무 신기하다. 내그 얘기를 대본을 했다는 거죠. 네,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대본 그 찾아가- 애드립이었어요. 나도 찾아봤어. 대본에 있어요. 그래서 네. 대본에 있는 거야. 나 대본대로 연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큰 소리 치셨네. 네. 다행이다. 반대로 이제 아내 되시는 분 애정신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땐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우연히 이제 아내 나오는 드라마 모니터를 보다가 장면이 나오는 거 봤어요. 아침 드라마인데 키스를 하더라고요. 뭐 아침 드라마에서 얼마나 심각해요. 진짜 세잖아. 되게 놀래서 해줘야지. 아침부터. 그래서 아침부터 그러니까 아침부터 아침 햇바람에 저는 키스를 막 하길래. 근데 저 아침에 다들 보는 드라마인데 저렇게 야 대놓고 되게 진하게 키스를 하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잣말처럼 하고 그러면서 뭐 와이프가 물어봤을 거예요. 뭐 어떠냐고 그러면 본인 저런 거 나오면은 그때 아이고 프로들끼리 왜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그냥 말하고 유연한 척. 그러고 계속 나오길래 아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딴방에 가서 막 부대찌개 끓이듯이 마음이 찌개 끓이고 마음이 안 좋구나. 진짜 부부들끼리 그렇게 뭔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순간 이렇게 뜨끔한 그런 게 그렇지, 와요. 본능이지. 어쨌든 좀 예, 그게 보이는 아니, 거니까. 좋진 않지, 좋진 않지. 연기 있는 거 다 알고 근데 해도 또 나는 반대로 난 괜찮아. 아니, 뭐 쿨하게? 그럼 뭐 자기 일이고 나는 뭐 우리 일이잖아라고 하면 그것도 서운하지 않을까? 뻥. 그것도 있죠. 맞아요. 너무 또 서운할 것 같아. 너무 쿨하면 그것도 서운할 것 같은데. 아가 이번에 드라마 같이 하신다고 이번에 들었는데 KBS 어떤 사도 드라마예요? 꽃피면 잘 생각하고라는 꼽히면 잘 잘 생각하고 조선시대 금주령 시생 때 얘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어. 형이랑 저랑은 한 번 겹치는데 네. 한 씬 겹쳤습니다. 거의 후반에. 근데 형이 올 때 저는 빠져요. 그래서 한 앵글에 같이 나오는 게 요번이 처음이에요. 네. 대사도 주고 받지 않고 없어요. 네. 그럼 그것도 역할이 너무 어떻게 아쉽겠다. 되는데요? 저는 이제 유승호 씨가 주인공인데 유승호 씨 몸종 역할이고요. 네. 형님은 또 이제 궁에 계시는 분이고. 만날 수가 높은 분입니다. 없네. 예. 저는 궁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기는 가마타고 여기 집중시키 다니는 건데 다르죠. 집중도 다 해진 것이고요. 비단을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금주령 데리고 갈 때면 약간 얘기 소재가 좀 독특하네요. 조선 시대에 이제 금주령이 선포가 됐는데 금주령을 세게 길게 하고 있는 과정에 그 밀주꾼들을 쫓는 감찰관이 있고 그게 유승호 씨고 네. 몰래 술을 빚는 여인 이 혜리 씨가 이제 밀주꾼 여인이 됐는데 오늘 집주름이 새빵살살 도령을 데리고 온다고 했다. 낭자? 장원?
자체가 재밌네. 재밌겠면서 그 안에 섞여 있는 이제 대서사의 알콩달콩 뭐 로맨틱 코미디 좋은데요. 퓨전 사극 못 먹게 하면 더 이런 먹고 싶고 그런 시대 얘기네. 형 지금 좋았습니다. 저 친구인데 뭐가 좋아요? 왜냐면 형님 약간 스포 요정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뭐야?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형이 또뭐 하나 이렇게 아 맞아. 그 얘기 있더라고. 네. 왜 근데 스포 요정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약간 깨방정 스타일이구나.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다 보면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 진짜?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아직 나와야 될 내용인데 제 입으로 미리 뭐 얘기를 해서 알게 되거나 시청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그동안 스포했던 거예요? 스포의 역사. 그러니까 그게 스카이캐슬 이런 거 할. 그렇죠. 하셨을 것 예전에 이제 그 백년의 유전 작품 할 때도 네. 그 드라마가 음. 꽤 시청률이 좋고 인기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방영될 때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커피 마시면서 마지막 대본 이렇게 프린트된 거를 공부한다고 마지막 이제 뭐 대본을 앞두고 하고 이제 커피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 대본이 조금 나온 거야. 살짝. 내용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상은 다 나온 아니고 거야. 그래도 근데 하필 흐름을 중요한 알잖아요. 부분이었네, 중요한 부분. 지금까지 이제 흐름이 다 알고 거의 마지막 회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막 그 아 이거 심했다. 야 대본이 유출됐네. 잠깐 보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정말 심했다, 심했다. 자세히 보면은 그 몇 줄 이렇게 좀 보이는 거 정도죠. 근데 이제 전혀 생각 안 얼마나 하고 자세히 보는데요. 그냥 이제 오후에 저 이제 커피 마시면서 한 그걸 했는데 그게 되면서부터 어쨌든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한두 번이 아니네 또 뭐요? 예능에 나가서 이제 해피투게더에 나가서 스카이캐슬 할 때였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그 잘된 드라마를. 정말 진짜 궁금했었는데. 네, 그래서 뒤에 이제 뭐 어떻게 되네 많이 막 사람들이 막 그렇죠. 진짜 윗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막 너무 물어보고 막 궁금했어요, 그럴 때였어요. 네, 예, 범인은 그래서 누구예요? 말 때. 네, 막 오나라 씨랑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뒤에 전체적인 상황이 되게 센 게 있으니까 곧 제가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이형 진짜. 그랬더니 온갖 이제 막 축축으로 기사들이 막. 황치영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뭐 될 것이죠. 우리나라 불륜 관계였고 뭐 저기 뭐야 스행님이랑 아니면은 뭐 과거에 만난 사이인데 둘이 복수를 꾸며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최원영 상황이. 씨가 진짜 연기를 잘하나 보다. 계속 이렇게 스포를 하는데도 계속 쓰는 거 보면 연기 하나만큼은 실력만큼은 최고인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실 때 같이 옆에 지금 같이 나와서 감시하라고. 근데 조마조마하고 했는데 너무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그 대서사 이 대사 났을 때부터 그냥 이번- 안심을 했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이제 유승호 씨랑은 어떤 관계예요? 저는 또 나온다. 스포 하나 나온다. 유승호 이거 씨가 조심해야 감찰 되는데. 관계니까 잠깐만. 원래 신부는 노비 출신이었는데 네. 임금의 총애를 받고 도승지 자리까지 오르게 굉장히 윗자리까지 올라간. 그래서 이제 유승호 씨에게 어떤 제안도 하고 네. 서로 뭐 협력도 제안하고 함께 이제 이 금주령의 시대에 발맞춰 나가보자. 근데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가 불안해? 뭔가 한 방을 얘기하실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더안 계속 물어보지 마세요. 더안 듣고 싶어. 우리 드라마 볼 테니까 그만 얘기해요. 근데 현장에서 유승호 씨한테 뭘 많이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유승호 씨가 유승호 씨한테 훨씬 나이- 많이 배운다고요? 나이는 많이 어리죠. 이제 그분이? 저랑 띠동갑인데 제가 알기로는 형보다도 선배고 그렇죠. 저보다도 한참 어렸을 적 아역 배우. 아역부터 했으니까. 집으로부터도 더 전부터 활동을 한 친구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선배님이라고 그러는데 불편해 죽겠어요. 아니 근데 승호가 진짜 선배인데. 찐으로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진짜. 근데 사극 촬영 현장에서 주인공 역할 하다 보면은 고되잖아요. 체력 분배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동 거리도 늘 항상 웃으면서 번듯하게 그 현장에 임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틀어지지가 않아요. 감독님도 너무 반하고 저도 같이 하면서 너무 많이. 와 어린 친구지만은 역시 선배구나 내 선배구나 멋있더라고요. 두 분 말씀 중에 네, 죄송한데 혹시 발가락 양말 신으신 거예요? 네? 양말이요? 예 발가락이. 예쁘고 싫어. 너무 귀여운 양말을 신으셔가지고. 아니 양말을 신경 써서 오라는 네, 여기, 프로는 예. 처음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신경 쓰신 거예요? 굉장히 신경 썼죠 이거. 꽃양말. 뭘 신어야 되나 한 3일 전부터 고민했어요. 이번 작품 말고도 옛날부터 이렇게 좀 친했어요? 예, 형도 많이 안 바쁘고 저도 많이 안 바쁠 때 연습실에서 연습하면서 엄청 친해졌죠.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게 대략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신인 시절. 둘이 신인 시절일 때 2007년도 8년도 만 소속사에서 네네네. 연습생 같이 많이 젖었겠네요. 많이 젖었죠. 그때 이거 술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안 따지고 뭐 강남에서 매일 이제 홍대에서 모여서 연기 연습하고 연기 얘기하면서 또 네, 적시고 뭐 연극 만들고 영수도 만들고 그 얘기 하셨어요 저희 제작진들한테. 네. 기방 씨 첫인상이 좋지만 않았다고. 그 대놓고 얘기했어.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어땠길래 첫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다고. 그랬길래 그래요?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예. 나는 형 진짜 좋다고 얘기했는데 네, 첫인상이 아니니까 어땠냐 물어봤는데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뭐 너무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이가 이렇게 웃고 그러면 너무 귀엽고 귀엽죠. 네. 해맑고 시은감이 가는데 가만히 이러고 보면은 좀 개성 있는 얼굴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섣불리 그래서 형인가? 약간 이제 저 친구. 나이를 모르는 저 얼굴이. 친구는 이러다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친화력이 좋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호흡들이 있어서 아 되게 즐겁고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기방 씨도 좋은 얘기는 안 했어. 그래? 원영 씨 술 마시면은 아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또 네, 술 마시면 사과하고. 투머치 토커가 돼가지고 귀가 아파서. 아예 말릴 수가 없다고. 귀가 네. 아파서 못 있겠다. 이거 진짜 순화해서 얘기해 줘. 아니 이거는 배우계의 박찬호로고. 아니 뭐 이제 술 마실 때도 그렇고 진지한 얘기하면 형이 좀 뭐 많이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하는데 이제 어느 나- 정도 많아요 말이? 조금 약간 가끔 지나치면 혼나고 있나 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나 혼나고 있는 건가? 그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아 형 닥쳐 이렇게 안 돼. 아니 근데 또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게 하면서 또 그게 막 악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 근데 다 좋아요. 근데 네. 매번 술자리에서 그러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그치 안 만나야 지치죠. 되지.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데 말하는 거지. 이제 그런 걸 힘들어하는 주변 분들이 계시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고역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런 제보까지 들어왔네요. 이건 술집 알바생 기피 연예인이 최원영, 조진웅 두 사람이 대표적이라고. 진웅이 형. 깊이 연예인. 그게 저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면은 예전에 저기 M사 예능에 갔을 때 같은 소속사였던 이제 연기자 권율 씨가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영화 시사회나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래서 뒤풀이 장소 이렇게 다 같이 가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근데 이제 시사회가 이번 주인데 뭐 다음 주 또 다른 영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한 번씩 네. 겹칠 때가 있죠. 네. 그럼 보통 같은 장소에서 해요 또. 맞아. 디프리는. 그러면은 또 이제 친한 동료나 뭐 내가 출연한 영화도 아무튼 하면 이제 가는데 이제 뒤에 그 권유 씨가 뭐 따라 들어오면서 들었대요. 그리고 저희가 한 두 번을 같은 장소에 갔는데 알바생들이 하는 얘기를. 또 왔어, 쟤네 또 왔어. 조준이 또 왔어. 쟤네 또 얼마나 왔어. 지겨우면. 근데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뭐 그치. 12시나 1시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꽃 피우고 또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빠져도 계속 앉아서 맞아. 아, 이거 한 잔만 더 제일 마시고 싫어하는 갈게요. 막 게 그거야. 이러는 거야. 그치, 제일 마감 시간이 진상 손님. 12시면 맞아. 대충 한 11시 한 반이면 그때 이제 손님 다 마무리해야지. 빠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꾹꾹 채우니까. 그러니까는 원영 형도 그렇고 진웅 형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랑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얘기해도 아, 두분 다 그랬던 게 투머치 있었네. 토크인 게 경훈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약간 되게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씨가 되게 아니 재밌게 끼어들 틈이 없어. 끼어들 틈이. 근데 틈이 아예. 진짜 틈이 없어. 조금 걱정했어요. 남자 배우 2명 오면 되게 좀 조용조용한 맞아, 분위기가 많이 이어지니까. 아니 기방 씨는 알았지만 저희가 계란 원영 씨가 의외의 모습이네. 2021년 마지막을 시끌벅적하게. 좋네요. 오랜만에 말해보는 거야. 진짜 술만 없지 술자리다. 그죠? 술만 없지. 너무 좋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로 실력 있는 참가자가 등장하기 전 반드시 나온다는 이 장면은 시청자들의 기대감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K 오디션의 클리셰라 불리는 이 장면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떤 장면이 나오는 정답! 맞을 것 같아. 심사위원이 우는 장면이 꼭 나와. 맞는 것 같다. 꼭 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 그래? 난 나는 좀 다른 거야. 아니 나는 심사위원이 포커스가 아니라 심사위원장인 건가? 대기실에서 되게 까불고 가벼운 모습. 막 그런 거 있잖아. 긴장하거나. 뭐 되게 긴장을 해서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아니 근데 난 반대인데 오히려
꼭 보면 요즘 오디션 보면은 이게 보다가 저 사람이 나왔어? 이런 게 많지 않아 오히려? 아 원래 실력자인데 저 사람이 여기 나왔니? 저기 왜 나왔어? 아 여기 나올 저기가 아닌데 나왔다. 아 그래? 막 그런 것들 나오지 않나? 장르가 상관없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편집 패턴, 오디션의 뭐 하나씩 클리셰, 해봐봐. 누나 대기실. 경악하는 장면. 형님은 오로지 지금 형님 생각만 하고 계셨네요.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들으시고 이 문제를 맞춰야겠다. 제 생각만 가지고. 오로지 본인 갈 길을 가네. 이거는 너무 아 내 토크가 마무리가 안 되는데. 자 이거 하세요 한번 하세요. 하세요. 예. 누가 참가자 또는 관계자들이 경악하는 장면, 경악. 놀라는 장면. 아니네. 저 사람이 왜 나와? 저 실력자가 왜 나와? 이런 반응. 아니 근데 실력자 전에 항상 음. 잘할 것 같은데 다 떨어지는 영상이 나와. 앞에 영상들이. 앞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실망하려던 찰나 꼭 이게 나오거든 실력자가. 그 맞는 것 같아. 심사위원 지루해하는 표정 맞는 것 같아. 그래 다 실망하고 아 오늘 뭐 없는 것 같은데 어. 다 실망하고 막 앞에 애들 다 떨어지고 이런 거 나오고 아 이대로 끝날 것인가 하는데 그래. 갑자기 한 명이 긴장전. 뚜벅뚜벅 기타 같은 걸 들고 이렇게 온 요거요. 별로 이렇게 기대를 맞는 것 안 해. 마땅치 맞는 것 같아. 그래 맞는 것 마땅치 같아. 않은 표정이 꼭 나와요. 정답입니다. 맞아. 아 내가 두 번째 이거 하려고 딱 그랬는데. 맞네. 심사위원들의 지친 모습 정답입니다. 아 맞아. 막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물 마시고 막 이런 거. 네. 항상 연이은 참가자들의 탈락으로 지친 심사위원들이 물을 마시며 숨을 돌리는 순간 반드시 실력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연의 참가자를 마지막에 등장시키는 것, 우승자 발표 직전 60초 후에 공개된다는 멘트와 함께 광고로 넘기는 것과 같은 레파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성종이 다 한 거야. 이런 거. 많이 지쳤어. 안녕하세요. 참기 싫은 내가 싫어서 이런 패턴이 있구나. 그래 맞아. 확 분위기가 바뀌는 거. 지루해하다가 저는 그냥 얘기 안 하고요. 네.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그래야지 좀 더 그래. 극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아니 오디션 문제가 나온 거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두 분도 오디션 많이 보셨어요? 횟수로는 글쎄요 꽤 많이 봤겠죠. 정확히 세보진 않았는데 데뷔가 언제신데요? 데뷔는 한 2002년도로 알죠. 그럼 그 전까지는 오디션 계속. 오디션을 봤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오디션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등단하거나 그 기회의 장이 없으니까 네.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을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 대학교 졸업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졸업반 이제 연출자분이 배우를 구한다고 어떤 이메일 그런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네. 걸 보고 응모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진짜 열정. 미팅을 하고 이제 만나서 하는데 잠시 석촌호수에서 만났거든요. 거기서 만나자고. 밖에서 야외에서. 네. 네. 그러더니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한 시퀀스를 보여주면서 잠깐 이거를 보여줄 수 있겠냐고 이제 VX 카메라로 찍는데 그 야외. 사람들 막 운동하고 있고 한 낮이었어요. 한 낮. 속초 웃으면 이렇게 다 뭐 네, 돌아다니시는 네, 거 호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이 응급실에 이제 뭐 사고를 당해서 친구가 실려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그걸 붙잡고 뭔가 막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소리쳐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어린 그때 마음에 잘하고 열정에.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호흡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저희가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때는 뭐 그런 테크닉 노하우가 없으니까 실제 그 속초호수 한 3바퀴 반 뛴 거예요. 제가 올리려고? 제가 전력 집중을 뛰어가지고 속초호수 옆에 무슨 큰 바위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실려가는 그 침대라고 생각해도 그걸 부여잡고 막 연기를 했던 열정이 있으셨네. 기방 씨는 제가 한 몇 번이나 봤어요 오디션? 저는 10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까지 데뷔를 먼저 하고 하고도 다 오디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얼굴로만 그냥 특이하게 생겼다 해서 친분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는데 잠복근무라는 영화였고 김선아 김선아 씨 씨랑 네네네. 동윤 씨 나왔던 네, 영화였고요. 학교. 네, 그걸로 해서
그 작품으로 그냥 깡패 역할을 좀 하면서 액션 스쿨을 다니다가 배워서 한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얼굴 한 번 크게 나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김선아 씨가 선아 누나가 한번 뭐 재밌어 기방 그래서 아 너무 재밌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뭐 기회 한번 만들어 도와줄게 해서 촬영장을 놀러 갔는데 내 이름 김상수. 내 이름 김상수. 현장이었고 그때 이제 누나가 얘 좀 애가 착하고 좋은데 뭐 역할 뭐 그거 바바리맨 있잖아요. 한 2씬 나오는 거 있었거든요. 2회. 그거 한번 시켜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랬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아 그거보다 좀 더 재밌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엑스맨 역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좋게 하면서 재밌다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연기를 조금 발 들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오디션 보는데 뭐 다 떨어질 때도 많이 그럼 진짜 떨어지고. 그 김선아 씨한테는 진짜 너무 평생 감사하죠. 고민으로 살아야 되겠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런 적도 있어요? 작품 들었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아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그러니까 것 예를 같다가 들어서 여러 가지 안 상황이 안 맞던 되죠. 상황이 스케줄이 아니면 안 이미 그 기간에 다른 걸 하기로 뭐 그런 것도 했다든지 있죠. 그렇죠. 네. 뭐 안 한 이유는 여러 고사할 가지가 있을 수밖에 수 없는 있으니까.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있죠. 그런 거. 뭐 아주 흥행적으로는 막 시청률이 대박이 난 그런 작품 최근에도 있었어요. 뭐예요? 펜트하우스. 그 나 섭외 갔을 것 같아. 수단태. 섭외 갔을 것 같아. 그런 거 후회해요 안 해요? 아니 후회하진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다른 작품의 일정이 뭐 안 얘기하는 게 좀 맞았어요. 그렇고 예. 그건 안 맞아서 못하니까 후회고 뭐가 말이 안 맞아, 맞는 맞아. 거지. 어렵기도 했고. 근데 주단태를 했으면은 또 다른 그 재미가 있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 형은 진짜 재밌게 했겠다.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저희 개그맨들은 막 하다가 개그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보다가 아 저 내가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건 진짜 많아요. 저거 내가 왜 이래 아 내가 좀 더 웃길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와 이거 쉽지 않아.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우와 이런 거구나. 찐으로 해주네. 잘 어울려. 아니 근데 기방 씨가 그런 게 많았었어요. 저는 뭐 감초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드라마, 영화나. 그랬을 때 잘 되는 거 보면 아 진짜 내가 해도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어떤 거 한 번만. 요즘 제일 부러운 역할은 그 슬기로운 사생활에서 김대명 씨요. 저도 가끔 약간 진지한 역할도 하고 싶고. 그래. 그런 것도 잘 어울렸겠다. 그런 역할을 좀 하면은 나도 좀 되게 재밌게 스스로 되게 만족하면서 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애처가로 알려진 배우 권상우 씨가 결혼 생활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는데요. 그는 부부 생활에서는 아내의 마음 상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내의 이것이 바뀌면 바로 귀가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 일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상우 씨의 경험이 담긴 결혼 생활 팁은 무엇일까요? 안에 이것이 날 바뀌면 거? 몇 가지 떠오르긴 한다. 몇 가지 떨어지. 안에 이것이 바뀌면 뭐 여러 가지가 헤어스타일. 바로 귀가. 근데 볼 수가 근데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까 떨어져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프로필? 프로필. 아 막 아이들 사진 막 이렇게 행복하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커피잔. 외로움 글을. 점점점 눈 오는 거 해놓고. 막 이러고 맞는 것 같은데. 프로필. 난 잘 살고 있는가. 남편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시겁하지 진짜. 네. 덜컹한다. 덜컹하지. 큰일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큰일이죠. 일단 그거 한번 그래? 던져봐봐 한번. 톡 프로필. 자, 톡 프로필. 정답입니다. 보여줬어. 우리 네. 옥탑방의 저력을 보여줬어. 아 진짜 못 따라가겠다. 아내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바로 귀가한다. 정답입니다. 아, 대박. 권상우 씨는 사진이 차갑게 바뀌어 있다면 얼른 집에 들어가야 된다며 특히 사진 밑에 멘트가 없으면 더욱 긴장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두 번째 조언 역시 잠든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돌처럼 굳어 있거나 깼는데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때는 조용히 자는 것이 상책이라며 결혼 14년 차 나온 현실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랑 와이프는 톡 프로필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결혼하고. 그러니까, 자, 원영 씨 또 생각하죠. 미안해요. 원영 씨 생각합니다. 형 이건 그냥 내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돌 나왔어. 돌을 살짝 던지는데 화장이 아, 어마어마해. 기박 씨 은근히 짓궂네. 프로필을 좀 자주 바꾸시는 편이에요? 어떠세요? 형수님이 매일 바꾼다고 그러는데. 또 들어와. 보긴 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긴장한 적 있어요. 벨소리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벨소리? 네.
휴대폰 전화 벨소리. 연결음이 통화 제가 연결이. 전화했는데 그 전에는 제 노래였거든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왜? 아, 오늘 또 개인기 장착하고 오셨네. 아니 왜 음원이 있었어요? 진짜요? 그 드라마상에서 네. 역할이 한물간 락가수였는데 나중에 이제 트로트로 전환해서 성공하는 그 인물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노래를 해서 녹음을 해서 그게 실제 앨범까지 나왔고 그때 그 노래가 좀 그 시점에 좀 인기가 있었어요. 이따가 들으면 야야야야, 요거는 좀 이따가 우리 통화 연결음이 그럼 최원영 씨 노래였었어요? 제 노래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노래가 없는 거죠. 야 그럼 대단하다. 네, 그래서 순간 이제 혼자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지? 분명히 내 음악, 내 노래인데 왜 내 노래가 아니고 바뀐 거지? 100% 이유. 그러면 보게 돼. 내가 잘못 걸었나? 그렇죠. 맞는데. 네, 이렇게. 맞아,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 그냥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 물어보면 되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내가 잘. 아니 남편들이 그래요. 이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 맞아요. 근데 뭘 싫어 때문에 섭섭할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약간 지발질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있진 않아.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결론 뭐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그때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고 그게 끝났대요. 기간이 해가지고 그냥 없어진 거라고. 네, 그래서 돈 내고 하는 거. 네, 가슴을 쓸어내렸던 돈. 의외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형수님이 그 900원이면 그 연장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노래. 예. 기방 씨가 근데 특이하게 그 플리마켓에서 아내를 예, 만났어요? 그게 매해 이제 하는 거라서 놀러 갔다가 처음 들어온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봤는데 되게 좀 아름다운 여성분이 계셔서 눈여보고 있다가 이제 한 바퀴 일부러 그쪽으로 쓱 가서 이제 뭐 그걸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척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또 쓱 가다가 근데 한 번 더 도니까 이제 그때는 먼저 아는 척을 해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구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데 하면서 연이 돼서 그게 화장품 업체 이제 와이프가 있어요. 그거에 런칭을 하면서 저를 초대를 해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야, 그 초대했다라는 거는 기방 씨가 마음에 있었다. 그런가 봐요. 뭐 어쨌든 싫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 업체가 브랜드 런칭하기 전에 먼저 제가 조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던져서 만나고 그 다음날 공연 보고 그 넘어가는 날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죠. 그래서 삼일 마음에 되는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네. 궁금한 기방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목소리 처음 듣는 아니 거였는데. 얘기를 듣다가 문득 궁금한데 네. 그 로션을 바를 때 혹시 여기도 바르세요? 괜찮아요. 요게만 하는 나 거 같아. 갑자기 그게 로션을 화장품 얘기하시니까 그게 너무 질문인데 궁금해서. 여기도 바르냐? 그러니까 로션을 어디까지 바르느냐. 그냥 로션 좀 흐물흐물거리니까 네. 그냥 쭉 다 펴바르기는 해요. 수염까지 한 다? 거보다는 약간 좀 이제 로션 문제 좀 풀 수 있겠어? 것보다. 아니 이제 문제 풀 수 해결됐어. 계속 지금 해결됐어. 기방 씨가 뭐 그 순위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보면 거기에 진짜 결혼 잘한 연예인 남편 순위로 뭐 네네. 순위 안에 10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어때요? 그냥 그냥 서로 같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뿌듯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죠. 결혼식도 되게 이쁘게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했는데요? 야외에서 했는데 오. 진짜 와 영화처럼 어머. 미녀와 야수가 네. 이렇게 등장하는 느낌처럼. 형님은 뭐 결혼식에 대한 결혼식 때 저기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질문 바로바로 들어가요. 아주 행복한 추억이 많으시죠? 그럼요. 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 장면? 저는 결혼식 장면이요? 기억에 남는. 저기요. 결혼식 장면. 우리도 하신 거 맞죠? 우리도 이렇게 많이 궁금하지 않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죠? 형님은 근데 잘 낚이시네. 일단 받긴 받았는데 아니 그 행복 결혼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치. 그때 너무 아니 뭐 예를 들어 저 감동을 받았다든지. 부케를 들고 있는 뭐 이마에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너무 웃긴다. 벌 싹 지운 거예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아니에요. 기억나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이제 예전부터 결혼을 하면은 내가 최대한 모든 사람들 많이 불러서 축하받으면서 결혼해야지라는 그냥 작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염치불구하고 다 알렸어요, 막. 사실 뭐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신랑 입장에 들어가는데 좀 이제
차도 막히고 거기가 뒤늦게 막 금요일 저녁인가 그러다 보니까 예지원 선배인가도 그렇고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헌영아에서 누나 나 지금 신랑 입장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인사만 하고 저는 막 결혼식 치르고 교수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그치. 거예요. 원래 친구의 모습. 너무 예뻤죠. 한마디면 될 걸. 아유. 아유. 그거 뭐 기억이 네, 넘어가자. 다음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가야지. 아, 이제 끝나 또 이렇게. 그냥 뭐 다음 문제입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모르핀의 약 300배나 되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 산모들의 출산 때나 마라토너들의 극한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영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에 따르면 이것을 보는 것은 초코바 2,000개를 먹거나 약 2,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을 때 느끼는 행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뭐가?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는 것. 뭘 봐? 나는 그게 문제네. 딱 하나 생각나긴 알겠어. 하는데 그래? 아무래도 뭔가 좀 자극적이고 설마. 뭔가 참어. 야, 그걸 내뱉는 거야? 하지마. 설마. 이게 정답이라면 우린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네가 그렇게 망설여지는 거면 안 하는 게 어때? 근데 이게 답일 수도 있잖아. 기어코 내뱉는 건가? 야, 자, 외쳐. 시원하게 가자. 가. 야동. 이걸 또 내뱉네. 기억고 내면 500만 원을 하는 텐데 에코가 막. 너는 그렇고 현금 2,500원. 그렇구나 경훈 씨가.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어떤 영상? 그런 거는 사실은 강아지 영상. 맞아. 뭐 반려견. 너무 귀여워. 누나 그거 좀 이따 해. 내가 방금 야동했는데 누나 지금 강아지 얘기하면 나는 너무 차이 나잖아. 너도 그 얘기, 그러니까 뭐 고양이나 강아지의 영상들. 아, 좋지. 막 이런 게 난 진짜 그냥 맞아. 그냥 한 번 보면 끝도 없이 보고 싶어. 계속 계속 보지. 봤던 걸 또 봐도 행복해. 나는. 내가 봤을 때 사실은 설빈 얘기할 때는 뭐 아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아이는 아닐까? 아이? 그래서 아이 아이야. 생각도 한 것 같은데. 나도 아이 얘기. 가족 중에서는 아이 볼 아이 때 웃음. 애가 웃는 모습. 그렇지. 아이의 웃는 모습. 아이의 웃는 모습 맞추면 문제인 게 애기 이제 아 돌 됐잖아. 그러네. 아하. 이제 돌진한 진짜 아이. 뭐 2,500만 원도 안 되든 더 안 된다고. 많은- 근데 아니, 만약에 더 많은 값어치가 있죠. 만약에 2,500만 원을 줘 지금 현금으로. 네. 근데 애가 오늘 하루는 안 웃어. 안 웃어. 그 2,500만 원을 받죠. 하루만 안 웃는. 그리고 풀어주면 되잖아. 내일도 웃을 거야. 내일에 해는 대부분이 그래. 내일은 그냥 내일부터 웃으면 돼. 그럼 오늘 하루 안 웃는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반하자. 아이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맞추는 아이의 문제로. 웃음. 딱 그런 좋은 것 것 같습니다. 같아. 아이의 한번 가봅시다. 갓난하게 자. 웃음. 정답은 아이의 웃음. 정답입니다. 설명 먼저 들어볼까요? 야동이 아니었네. 아기의 미소 정답입니다. 아기의 미소. 아동이네, 아동. 아이의 동물. 근데 너무 귀여워요. 데이비드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에게 중요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은 뇌 화학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요. 아기의 미소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친구의 미소가 사람의 기쁨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좋네요. 그렇죠. 그런 게 100% 공감하죠. 맞아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네, 너무 귀여워요. 웃을 때 보고 웃을 때 뭐 알고 웃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들인가요? 네, 아들인데요. 알아보고 웃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아빠 닮았어요? 아니면 아빠 닮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빠를 진짜 닮았는데 잘생긴 게 신기하다 그랬어요. 엄마 좀 느낌이 좀. 네, 엄마 느낌 좀 순하게 생겼나 봐요. 눈이 조금 더 크게 얘기 처지고. 못하네. 아니 근데 저 말이 뭐예요? 두 분이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 꿈이었다고요? 진짜. 두 분 다요? 내가 기방 씨는 이해를 해 솔직히. 솔직히 김학식 약간 우리 개그맨 네, 느낌 이거 있어. 저는 사실 좋아합니다. 우리 쪽 인자가 뺏긴 느낌이에요. 맞아. 원영 씨가 근데 연기 잘하는 애들 있거든. 그랬어요 진짜? 개그맨 꿈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시험도 준비했다고요. 대학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험 준비한 건 아니고 그때 왜 케이블 방송국들 막 네네네네. 맞아요. 할 때 대학교 초창기인데 이제 친구하고 우리 개그맨 뭐 이런 거 이제 모집료가 신문에 나온 거 있잖아요. 맞아. 와 이런 방송사가 생기네 해가지고 개그맨 시험 한번 봐볼까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나랑 동갑이니까 동기 될 뻔했어. 그때 시험 쳤으면. 그러네. 비슷하고 있죠. 그죠? 그럴까 막 해가지고 이제 지원서 받고 뭐 진짜? 해서 막 부산에 본격적으로 보냈던 적이 움직이긴 했었네. 근데 왜 시험을 안 쳤어요? 친구가 잠수 탔어요. 시험 보러 가는 날 막상 이제 보는 둘이 떨리고 준비하다가 네. 자기는 개그맨 쪽이 아니고 연기 쪽인 것 이러면 같다며. 약간 잘생긴 개그맨으로 진짜. 진짜. 기방 씨는 개그맨 시험 뭐 보고 저는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지원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알바를 많이 했어요. 뭐 발파킹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좀 그냥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뭐 돈이 그래도 돈을 제법 벌었는데 근데 좀 이걸로 내 미래를 꿈꾸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뭐를 할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다가 사람이 막 웃고 뭐 이런 걸 좀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친구랑 둘이 만나가지고 인성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인성이가 방송 쪽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인성이 조인성 씨. 네네네네.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개그맨 혹시 공채 시험 한번 봐볼까?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너도 밝고 좋긴 한데 너 정도 재밌는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분들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하는지 아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너 그렇게 하는 거는 넌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할 거 없으면 그냥 현장 놀러 와봐. 그래가지고 놀러 가서 카메라에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눈을 뜨면서 이쪽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조인성 씨가 진짜 네. 큰 역할을 하셨네요. 정반대의 의견을 우리 쪽 인재를 뺏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인성이가 그 당시에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너도 그러니까 기방 씨 유쾌한데 들어오면 2차까지는 그냥 패스지. 아니 그러니까 KBS만 지나가도 합격이지.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개그를 하신다고 했을 때 뭐 좀 내세울 만한 개인기나 장치나 있지. 필살기가 없으면은 있었나요? 개그맨 시험 자체를 안 쳐. 그래서 안 본 걸 수도 있는데 뭐 짜낸다면 저는 그 김정민 선배가 오랜만에 좀 다시 올라왔잖아요. 모창이구나 모창. 네, 그거 좀 옛날 어렸을 때 좀 많이 따라했어요. 김정민 씨 모창. 네. 자, 한번. 이제 잘해요 그리고 또. 이제 눈물을 거둬. 좋아. 잘한다. 괜찮네. 개그맨 시험 쳤어. 그리고 노래 잘하시네. 노래 잘해. 그래서 그냥 이거 옛날에 뭐 많이 자, 비슷하다. 합격. 여기 한 부분이다. 자, 이 친구는 결승까지 그냥 바로 가.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이요. 저요? 456번 들어오세요. 네. 미대. 자, 자네는 어떤 분이시네. 장기가 있나?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예상치도 못했어. 이 사람 봐라. 야, 기습 공격. 잘해. 아주 박자감이 훌륭하구만. 저 일단 시작은 좋았고 김종민 없어졌어.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너무 잘해. 뭐 저런 거 내 삼행시 되나? 삼행시요? 김용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막 그 던져봅시다. 한석규 톤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456번. 자, 김, 그 김처럼 푸르스름한 것이 용. 용포를 두른 듯한 그 오묘한 색깔도 있고 만. 그 만인을 호령할 놈이로다. 와 이거 진짜 공갈력이다. 고급져. 야, 근데 확실히 이제 이렇게 개그맨 또- 시험을 준비했던 분들이라 확실히 연기가 연기의 들어가야 돼. 재치까지. 김기방 씨 죄송합니다. 탈락입니다. 저 뭐했죠? 이제 바라밤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의 일환으로 옛날 감성의 뮤직비디오를 볼 때 그 느낌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독특한 시청법이 있기라고 합니다.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려는 기성세대들은 물론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뮤직비디오를 볼 때 마치 90년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이 시청법은 무엇일까요? 나도 정답, 나도 알 조금, 거야. 조금 쉽죠. 최근에 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레트로 우리 숙이랑 셀럽파이브랑 또 옥상 달빛 뭐 이런 분들 같이 딱 요 레트로 감성에 했죠. 뮤직비디오 했는데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니에요. 보는 방법이에요? 네. 보는 방법이죠. 아니 나는 뮤직비디오를 같이 찍었는데 왜 나는 모르지? 성훈 씨는 아는데. 궁금하다 이거. 얘네들 다 아네. 너도 알아? 가수들은 안 해. 너 지금 뭐야? 너무 어렵다 이거. 뭐지? 나 모르겠는데. 자, 아니 내 말은 왜 뭔데? 경훈아! 그냥 대답해? 네. 그냥 해. 자, 해봐. 답이면 답이면 좋은 거고. 셀로판지로 보는 거요. 뭐야? 우리 옛날에 영화 볼 때 셀로판지로 야 그거를 가리고 해 나를? 와 너무 웃긴다. 이걸 너도 너무 모르네. 정답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웃겨. 아니면 지열정, 그 약간 옷을 입고 보는 건가? 그 옷을 그 입고 옷을 그 당시 때 옷. 안경을 끼고 보나 무슨 안경? 선글라스? 약간 습자지 같은 거 색안경. 붙여놓고 보나? 더 봐야 돼? 힌트 좀 드릴까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설정. 설정. 거기서 설정을 뭘 바꾼다고? 우리가 설정한다고? 그 영상이 설정이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 0.5배 느리게 보는 거야.
그러면 거의 이 그러면 0.5 드리보면 되게 마리우 이게 빠르게 보는 건가 그럼? 빠르게 보나? 말이 술 취한 것처럼 들리지. 1.2배로 보나 보다. 1.2배. 그런가 보다. 레트로 감성. 빠르게. 좀 빠르게? 빠르게, 좀 빠르게. 네,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노래 맞아. 좀 빠르게. 요즘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영상을 아예 좀 빠르게. 근데 요즘 재생하는 애들이 다 게 있는데? 1.5배속으로 봐. 영상을. 기범신 가만 보니까 뭐든지 맞아요가 이제 맞아요. 잘 모르는데 리액션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하고 보네. 아니 근데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나 이런 것도 옛날 드라마 좀 빠르게 맞는 것 같다고요? 빠르게 재생. 네, 괜찮고 자, 한번 1.5배 한번 보기. 해보세요. 1.5배 시청. 너무 빠른데. 1.2배 아니야? 아니 그 설정이 아닌 것 같아요. 빠르게가 아닌가 보다. 설정이 그게 아니야 지금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훈이가 얘기한 접근이 이 빠르기 설정보다는 더 좋은 접근이야. 잠깐만. 그 색감 바꾸는 건가 보다. 시각적인 왜 사진도 그렇게 찍잖아요. 약간 좀 필름 느낌으로. 흑백으로 본다? 흑백. 흑백 시청이라고? 자, 흑백으로 바꿔서 본다. 필터 씌워서 본다. 늦땡이다. 약간 늦땡이죠. 늦땡이지. 그럼 필름 감성으로 본다. 자, 흑백과 지금의 어떤 중간 느낌? 중간 느낌? 흑백하고 칼라하고 중간 느낌. 그러니까 이게 셀로판지인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풀 HD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D 끄고 화질을 낮추고 보면 되지. 흑백은 아니지만 화질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조정이. 설정에서 텍스처를 깨트리는 거구나 일부러. 4K가 아니라 4K가 아니라 화질을 낮춰서 본다. 정답입니다. 그러네. 화질을 낮춰. 그렇게 보는구나. 일부러 240p 저화질로 설정한다. 완전 정답입니다. 그러면 약간 더 레트로 와닿나? 감성이 나나? 옛날 느낌 이게 약간 깨지는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숙이랑 같이 한 그 뮤직비디오도 잘 보고 잘 다 생각해. 저화질로. 거기 댓글에 많이 있었는데 뭐라고? 저화질로 보라고 댓글도 많이 있었고 댓글을 안 봤네. 그 설정을 저화질 설정을 해서 보면 진짜 그때 찍었나 하는 느낌이 나요. 진짜? 네. 팝스타 브루노 마스는 옛 분위기를 살릴 수 있도록 일부러 흐릿한 화질의 비디오 테이프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레트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사진을 찍을 때도 필름 카메라를 떠올리게 하는 빈티지한 필터를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불빛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바지는 너무도 이런 느낌. 그러네 진짜. 진짜 옛날 느낌. 8, 90년대. 그러네 진짜. 바꿀 수가 저 옛날 것 같다. 옛날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보던 그런 느낌이에요. 딱 진짜 저런 느낌의 감성이었거든. 근데 저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깨끗한 화면이 난 좋더라고. 네, 맞아. 네, 그리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요새 맞아요. 선명한 게 좋아. 놓아놓을 때 됐지, 다들. 이 얘기는 또 뭐예요? 이건 너무하네. 가요 무대에 서신 적 있다고? 진짜 무대에? 그러니까 그게 그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그 아, 드라마 네네네네. 주말급 찍을 때 락 가수에서 이제 성공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무대인데 실제 대본에서도 이제 가요 무대에 이제 이렇게 쓰는 그런 장면인데 감독님께서 가요 무대 측에 협의를 해서 실제 가요 무대 찍는 세트와 그 찍어주시는 카메라 감독님들이 제 이제 노래 발표한 타이틀곡을 찍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세트를 빌려 찍은 거네요. 쉽게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면. 이제 그 의상을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이렇게 댄스 하시는 분들 옆에서 옷을 찢어요. 오. 잡아당기고 반으로 코트가 찢어지고 아래 반짝이가 다르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트롯 가수로. 트로트 그게 왕곡 길이가 한 3분 몇 초 되거든요. 4분. 그걸 다 대본을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진짜 가요 무대처럼. 네,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좀 보거나 이랬던 분들은 잠깐 그렇게 착각하셨을 수도 가요 무대 있어요. 본 줄 알겠네. 진짜. 아니 저건 뭐예요? 또 비공식 1억 뷰 무비 소주 한 잔에 출연한 적 있다고? 거기 남자친구 여주 그 남자친구. 해가지고 왜 임창정 씨한테 집 앞에서 막 그거 맞고 예. 그게 노래방 가면은 계속 그 노래를 나오죠, 신청하면은 그 나오죠. 장면이 나온대요. 볼 수 있나 그거?
아, 풋풋하다. 네. 잘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까만 옷 입은 사람 이게 저. 전혀 모르겠다 얘기 안 하면. 근데 보통 이런 노래 뮤직비디오 그 출연하면 노래 같은 건 다 외우고 나가는데 그죠? 아니요, 그냥 현장 가서 들었어. 네. 한석규 씨가 이걸 되게 되게 잘 좋아했다. 부르신다. 한석규 씨가 한석규 씨 톤으로 이렇게 부르시지. 되게 좋았네. 소주 한 잔만 드시면 바로 하시게 돼 있어. 456번 노래 한 곡부터 좀. 여보세요, 나야. 됐습니까? 아 잘하셔. 합격. 합격. 다음 문제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것은 패션 업계에서 최악의 패션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늘 같은 옷차림을 고수하는 걸로 유명한 얼굴책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이 아이템을 공식 석상에서 선보인 이후부터는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비롯해 명품 패션 업계까지도 이것 열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단순한 디자인과 편리함이 최대 장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유명 그 저커버그가 뭘 입었는지를 생각하면 그분도 옷 거의 똑같이 입지 않아? 회색 그 후드티예요. 근데 이게 이거 열풍이라고? 열풍이 났다고? 그래. 신발 쪽이었던 것 일단 같은데. 그런가? 뭐 샌들 같은 스니커즈? 양말에 아니. 샌들? 양말에 샌들. 되게 캐주얼했던 것 같은데. 그 신발 뒤에 없는 거 뭐지? 아 뮬. 블리퍼.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전부 다 명품에서 다 뮬 다 나오잖아. 아. 그다음에 뭐 꺾고 신을 수 있는 신발도 있다며. 응. 맞아요. 접히는 거. 그래 형도가 너를 위한 거다. 이거요. 오, 맞는 것 같아. 어머. 아니야? 신발 종류인가? 부추 오늘 아! 신발 뭐지? 삼선 슬리퍼. 맞다. 맞다. 왜 왜? 맞죠, 맞죠. 삼선 슬리퍼 정답. 삼선 슬리퍼. 삼선. 네, 맞아. 그래? 그거야? 정답입니다. 예. 진짜. 하나를 맞췄네. 하나 맞아, 맞췄네. 맞아. 그걸 신어요? 슬리퍼 패션은 단정치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유명 인사들은 즐겨 신지 않았는데요. 청바지에 회색 티셔츠 그리고 삼선 슬리퍼를 즐겨 신던 저커버그 또한 투자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그의 패션은 브랜드의 창의적인 분위기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커버그가 유행시킨 이후부터 저스틴 비버, 데이비드 베컴 등 유명 인사들이 슬리퍼를 신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아 진짜네? 맨발에다 신었네. 저렇게 공식 석상에서도 근데 이분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 친구들도 다 저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슬리퍼를? 슬리퍼를 그렇게 좋아해. 그렇지. 기방 씨가 지금 패션 관련 채널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어? 좀 됐습니다. 언제부터 패션 피플이셨어요? 뭐 저는 몰랐는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좀 채널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좀 그런데 근데 1년 좀 넘었고요. 근데 벌써 오래됐네. 10만 실버 버튼 받으셨어요? 네,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같이 하다가 제가 아예 갖고 왔어요. 그때 10만 넘고. 그래요? 네, 지금 껴줘요, 시죠. 같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요즘 그 뭐 어떻게 입어야 돼요? 옷? 그냥 요즘 유행하는 저는 스타일은 기방이 뭐예요? 옷 잘 그냥- 입죠, 이쁘게. 그냥 요즘에는 좀 과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컬러를 조금 화사하게 좀 과감하게 컬러를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패턴이 또 유행인데 패턴보다는 컬러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형돈이의 패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여지껏 본 것 중에 오늘은 제일 깔끔한 것 같은데. 여지껏. 유행하는 스웨트 여지껏 조거 팬츠도 중에. 좀 입으셨고 니트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오늘 네. 저 의상 마음에 안 들어서 스타일리스트랑 한 2시간 싸웠어요. 근데 뭐 그 전에도 물어봤을 때 대답한 거는 형돈이 형은 형돈이 형이 입는 게 정답인 것 같아서 그냥 굳이 뭐 이렇게 난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게 꾸민 없나. 듯이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래서 딱 내추럴한 거 거기에 좋아하지. 이제 내추럴하게 바지를 또 조거 팬츠를 입고. 원영 씨 이거 입고 다니는 스타일을 봤을 거 아니에요? 원영 어때요? 형은 옷을 워낙 잘 입으세요. 진짜. 오늘도 야, 버건디 나름- 컬러에 그러네 캐주얼 버건디 약간 입고 포인트도 다니는, 맞췄어. 양말 이렇게 깔 하고. 네, 이런 건 너무 좋고. 사실
좀 아쉽죠. 아 도니가 봤을 땐 뭐가 자, 아쉬워? 조윤돈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런 그 팔꿈치 부위에 있죠. 네. 좀 심심하지 않게 예? 패치가 있는 거. 컬러 같은 걸 하나, 여기 뭐 패치 느낌 가죽 같은 거. 고무나 가죽 이런 거, 이런 거 중에 야, 약간 스웨터에 이렇게 좀 고무를 대는 거. 덧댔다라면 나는 조금 약간의 아쉬움. 버건디 컬러는 어때요 지금? 버겁지 않나? 약간 아 근데 저 옷을 진짜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것 입는 거 같아요. 워낙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저도. 형도. 네, 옷 입고 이런 거 옷. 본인이 스타일링 하신 거예요 오늘은? 그쵸. 양말도. 양말 3일 골랐다니까요. 아 진짜 신경 네. 쓰신 거야. 진짜 신경 많이 써. 그러고 보니까 다들 양말이랑 깔을 맞추셨네 지금 보니까. 그냥 보통 입은 신이 아니네. 아니 근데 왜 원영 씨는 투머치 패션으로 유명해요? 투머치 토커의 투머치 패션이야? 왜 이렇게 더 띠해요? 그러니까 제 입은 패션들이 뭐야 또 뭐 저거 보여줘. 진짜 비싼 약간 거 과한 복장들이 모래주머니 아니야, 많았던 거죠. 모래주머니. 과한. 옷 너무 예쁜데? 야,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다 이제 신경 써서 입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죠? 신경 썼다기보다 이제 저게 지금 찍힌 거 보면은 네. 우리가 뭐 작품 끝나고 종방연, 그럴 때. 뭐 좋은 자리, 뭐 기분 좋은 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 기분도 이제 리플레시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새 옷, 막 뭐 입으려고 뭐 사놨는데 못 입었던 거 이러다 막 맞아, 꾸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과하게 연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과감하시군요. 얼굴. 네. 그래서 뭐 자기 마음이지. 멋쟁이야. 패션 테러리스트로 멋쟁이야 좀 지금. 낙인이 그렇죠, 됐죠. 진짜. 저렇게 갈 수 있으면 저런 용기가 사실은 그렇지. 패셔니스타의 패션은 다 도전해보고 시도해봐야 자기한테 맞는 걸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덴마크에서 절도인지 예술인지 논란이 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연 평균 수입에 관한 전시에서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지폐를 그려달라는 미술관의 요구에 예술가 옌스 한잉은 약 1억 원의 돈을 받은 뒤 텅 빈 액자만 보낸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1억 원짜리 캔버스의 그림 제목은 무엇일까요? 약간 텅 빈 통장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통장 아니야? 내 그냥 내 통장? 통장. 통장. 저 내 통장. 들렀다 간다. 들렀다 간다. 아, 아, 돈이 스쳐 잠깐 지나간다 그거. 스쳐 지나간다. 네. 재밌다. 정답! 세금! 오, 정답이다. 어. 늑땡 아니야, 늑땡? 도둑? 그러니까 도둑.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먹튀? 좀 부드럽게 먹튀겠지만 사실은 1억을 도둑질한 거나 다름없다. 먹튀였겠다 먹튀. 그런 거지. 도둑 이런 거죠. 우선 해봐요. 도둑.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가 했다가 그걸 훔친 거야 자기 스스로가. 도둑질. 도둑 그렇지. 도둑질. 도둑질해야지. 도둑질해야 말이 되지. 도둑 다방 이런 거지. 근데 돈을 갖고 튀어라. 그런 걸 수도 있죠. 돈을 갖고 튀어라 좋다. 돈을 갖고 튀어라? 정답입니다. 오, 대박! 아 근데 뭐지? 돈을 갖고 튀어라. 돈을 갖고 튀어라. 돈을 갖고 튀어라 정답입니다. 전시 날짜가 임박해오자 미술관은 일단 빈 캠퍼스를 선보인 뒤 예술가 한잉에게 지불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돈을 가져간 행위 자체가 작품이다 라고 말했고 뻔뻔하네. 이에 미술관 측은 그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고심할 이거는 일이에요. 그냥 말장난. 이거야. 이거는 말장난한 거 아니야, 제가. 그래. 아무것도 그리지 못한 거네. 에이. 뭐야. 이건 좀 애매하다. 이건 말장난이야. 점이라도 하나 찍지. 그러게 점이가 더 하나 찍지. 아이 저게 뭐야? 미대 출신이세요? 미대 오빠예요? 네, 전공이 미술했어요. 미대 출신. 미대 오빠네. 엄청 섹시해요. 엄청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거? 조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디자인 전공. 회화를 하신 거예요? 아, 디자인?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천재적인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태어났다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이제 미술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희 큰 누님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시고 어렸을 적부터 미술을 하셔서 이제 어렸을 때 누나가 그림 그리면 옆에서 그냥 따라 그리고 같이 이제 그래서 좀 재주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미술 시간 같은데 하면은 좀 좋은 말 듣고 점수 잘 나오고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책상 위에 도화지를 생각하고 하고 싶은 표현을 하시오라고 이제 미술 시간에 뭐 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공간을 교실 전체를 다 써서 이제 우주 이제 약간 스페이스 공간처럼 해서 이제 설치를 미술을 한 거죠. 좀 남달랐네 좀. 겨울철 이제 난로 이렇게 태울 텐데 이렇게 철사로 왜 교실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우주선 찰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뒤에 화약 넣고 저쪽 창문 끝에서 이제 선생님 검사하러 오면은 보여줘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천재네. 자, 이제 뭐 이렇게 혹성처럼 천장에 매달아 놓고 뭐 이제 그랬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선생님이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와 막 하고 굉장한 재능이 있으니 미술을 해라. 해봐라. 좀 권고를 하셨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그런 공부를 해서 좀 가봐야 되나 하면서 대박이다. 본격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뭐 미술 입시를 준비하게 됐고 미대 그래서 이제 오빠네, 미대 오빠. 네, 뭐 미대를 다닌 거죠. 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그냥 미대 쭉 다니고 있다가 연기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무대 디자인 쪽을 공부하면서 의상이나 네. 조명들을 하니까 스텝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다 그 희곡 분석에 대한 걸 하고 배우 입장이 돼봐야 되니까 그런 찰나에 부딪히다가 이제 광고 모델 하는 아르바이트를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무슨 광고였어요, 그게? 그게 애기 무슨 유산균 분유 광고였어요. 처음. 그래서 그게 원래는 다른 모델분이 내정이 돼 있었는데 새로운 좀 그냥 전혀 모르는 얼굴을 신선한 얼굴을 광고주분이 원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사실 학생 때 하면은 해봐야 그 당시 시급이 한 2천 원도 안 되는 시절에 저희가 금액 차이가 워낙 크고. 그런데 한 이틀가 촬영하니까 한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거예요. 한 이틀, 해야지. 3일만 가면은. 네, 그냥 그래서 끝. 맞아. 이게 뭐야 하고 뭐 이제 제안이 이렇게 올 때 저 할게요 하면서 그러다가 그때 정우성 이정재 선배님들 한창 막 메인으로 무슨 맥주 광고 이라고 할 때 친구들 옆에 그럼 옆에 나와요? 그런 것도 많이 찍고 자동차 광고 뭐 핸드폰 광고 뭐 이런 거 꽤 많이 찍어서 그때 광고부터 학비도 많이 충당하고 미대 오빠의 잘생기고 광고 모델까지 하고 있으면 인기가 어마어마했겠네요. 막 아니, 집에 선물 쌓이고 막. 아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맨날 워낙 과제하고 막 다니기 바쁘고 치여서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와서 같이 지낸 동료들이 뭐 얘기 들어보면 아 원영 오빠 그때 그래 인기 많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 원래 인기 많은 사람 잘 몰라요? 그때 좀 얘기했지 막 이러면서 제가 졸업하고 뭐 한 정작 거잖아요. 본인은 모르는. 인기 많은 사람은 진짜 몰라요. 잘 무뎌요, 무뎌. 우리 같은 사람 몰라. 그분들이 이제 다 지금 미술관 어디로 엮은 거예요? 기방씨랑 엮은 거예요? 원영 씨랑 엮은 거예요? 이쪽으로 엮으려고 그랬는데 저기랑 눈 마주쳤어. 잠깐만. 그 와중에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같이 무대 미술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굉장한 작품에 다 미술 감독이시라고. 미술 감독이 네, 미술관. 같이 했었던 사람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오징어 게임 그 미술 감독은 최경선 미술 감독이라고 영화 쪽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죠. 되게 네, 유명한 미술 감독 상도 받고 같이 공부했던 동기예요. 동기예요? 네.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 지금 최근에 저희 꽃피면 달 생각하고도 한 미술 감독님이 또 동기고 김소영 미술 감독. 야, 황정민 씨도 원래 무대가 전공이세요. 연극과 무대 전공. 그럼 나중에는 그 다시 미술 작가로 돌아가실 생각도 좀 있지 않으세요? 어때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파격적인. 그게 더 좋다고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니, 미대 오빠 너무 잘 그 어울리잖아요. 기용. 근데 그 당시에 잠깐 발현된 기질 같고 그 지금 많이 천부적인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미안한데 같아서. 순간 저기 김숙 씨 얼굴 한 번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네, 저 얼굴 그래봐. 그리기 되게 편한 근데 얼굴이라. 그게 뭐 스타일인데 저는 시간 많이 못 드리고 딱 30초. 네. 자. 크로키라 그러죠? 약간. 그래도 미대 오빠인데. 그래. 오! 시간을 많이 먹고 김숙이다. 바로 나왔어요. 누가 봐도 김숙이다. 김숙이야. 그냥 그랬으면 재미없는데 이게 입을 그린 거지 이렇게. 네, 왜요? 너무 빅마우스예요? 아니 어쨌든 약간 이 입체파 스타일. 입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주는 그쵸. 뭐 입에서 많은 재능이 나오잖아요. 뭔가 예술적인 표현인가 캐리커처. 너 또 화내려고 그랬지? 괜히. 작품 안 하시는 게 드라마로 예,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 다음 문제입니다.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배달 라이더의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무엇일까요? 문제 답이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안전망이라고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보험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아,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기사. 블랙바스? 그것도 좋다. 그렇지. 사고가 나도 과실을 따질 때 그러니까 라이더 입장을 증명해 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 왜냐면 그 보험을 일부러 안 들더라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보험을 잘 안 들었더라고, 보험사에서. 위험하니까. 아 그래서 그냥 사고가 서울시에서 많으니까. 해주나 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뭔가 보증을 해주나? 보험 보증. 보험 보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 수 있게. 네. 보험을 들어주나 그래, 그냥? 보험- 그래 오빠 그거 해봐. 그냥 보험 보증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보험을 이분들. 라이더 보험을. 정답입니다. 보증이 아니네. 라이더 보험. 야, 그러면 배달 그렇게 라이더 단체 상해보험 지원 정답입니다. 단체 서울시에서 상해보험. 보험 많이 한다니까 지자체에서.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 대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사고율이 높아 보험 맞아, 가입 안 조건이 들어. 까다로운 것은 그래. 물론 보험료도 비쌌다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해 배달 노동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수술비, 골절 진단비, 사망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 잘했다 이거. 서울시 잘하셨네. 배달 라이더 단체 상해보험은 도보, 자전거 등 배달 노동자는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보도 아이, 자전거도 좋다, 다. 좋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굉장히 그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히 좀 확인해서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운전하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 사고 많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 급하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고. 중복 보상도 가능하대 타보험도. 어. 이러면은 진짜 너무 혜택이 좋네요. 큰 거야 이거는. 사고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기간도- 있다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고. 가능하네. 기간도 기네요. 길다. 네. 3년 안에만. 좋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험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달 라이더분들이 사고를 줄이려면 라이더분들이 규칙도 잘 지키는 맞아요. 것도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 그리고 또 주문하는 시민분들도 저 빨리 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왜안 좀 와요? 기다리려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뭐 비 오는 날은 특별히 안전하게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그럼. 좀 네. 그 배송 메시지에 써주는 우리가 이제 것도 그런 좋고. 거 겨울에 알잖아. 눈길 배달 매너도 사실 위험하니까. 굉장히 맞아, 중요한 맞아. 거야. 예. 이런 뭐 알바를 좀 해보셨어요? 두 분은? 배달 알바? 배달 같은 거? 저도 알바는 좀 되게 경험이 많아요. 저는 뭐가 하셨어요? 뭐 배달 알바도 해봤고요. 네. 저희 어머니가 또 치킨집을 옛날에 하셨어서 그때 해봤고 제가 직접 운영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배달도 데뷔하고 나서 오. 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 하기 바로 직전에 하면서 치킨집 운영하면서 배달도 직접 해봤고 그럼 알아보는 사람 있지 않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배우? 그런 것도 좋아는 하셨는데 네. 그렇게 오래 버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힘든 거를 뭐 몸소 느꼈고 그다음에 뭐 좀 특이한 어렸을 때 뭐 방충망 트럭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방충망 방충망 수리. 매달려서 해본 적도 있고 뭐 레스토랑에도 쉽지 뭐 많이 뭐 다단계도 해봤고 다단계? 4단계요? 다단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뭐 친구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친구할 때가. 갔는데 사업 설명 이렇게 들었는데 한 3일 들었어요. 근데 이거 뭐 괜찮겠는데 해서 한다고 제가 그냥 했어요. 못 파는데 그게 뭐. 장판이었어요? 근데 뭐 뭐였어요? 장판도 있고 빤스도 있고 그거를 먼저 제 돈으로 사고 그걸 팔면서 조금 이제 사람 데리고 와서 또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일단 제가 내가 사야 돼.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타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안 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인간관계 다 끊기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데려와야 되니까. 당당하게 제가 산 물건을 다시 갖고 가서 환불해달라. 해줘요? 안 해주려고 그러죠.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 얘기를 했죠. 안 해주면 손해가 클 거다. 진짜 클 거다. 그러니까 바로 좀 겁먹고 해주죠. 근데 그 윗사람들도 조금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또 해줘가지고 다행이다. 그냥 좀 해서 나와요. 그때 당시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다단계 표현을. 가셨네. 또 가셨네. 친구가 마찬가지 레파토리예요. 부산에
알바 그리고 벽화를 그리는 작업인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저희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다 단가 세다 다 무조건 단가가 세. 4일만 하면 되는데 그래 그래서 최고지. 삼성터미널 어디로 약속하고 나갔는데 잠깐 가기 전에 어디 들리자 하더니 마찬가지로 어딘가로 끌고 가. 그랬더니 거기서 일단 삼겹살을 먹여요. 맞아, 맛있는 거 사줘. 내가 부르면 좀 마음이 또 뭔가를 풀어져.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뭘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하는 거였어요. 이거 결정하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역으로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빠져나왔죠. 또 거기서 혼냈구나. 그리고 친구는 너무 신기하시네. 계속해서 결국 나중에 다른 알바로 그거 채우느라 엄청 고생했고 그래, 그거는 잘 될 수 있는 힘들겠다. 상황이 아니야. 저는 그때부터 그때 훈계가 그런 그때부터. 경우 역시 형님은 역시 그때도 길게 설명했더니 그냥 가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았으니까 일단 일단 가세요. 맞으세요.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영국의 한 아빠가 딸에게 입고 다니라고 선물한 티셔츠가 화제인데요. 아빠가 직접 특수 제작한 이 티셔츠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근육질 몸매 아빠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고 이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문구. 딸바보 아빠가 티셔츠에 적은 문구는 무엇일까요? 이건 전혀 모르겠다. 개인기 빨리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지. 전혀 모르겠어요. 감조차 잡을 수가 없어. 이거를 노래를 들어야지. 아 일찍 가수인데. 가수. 가요 무대 쓴 근데 사람인데. 오빠 이거 가수가 왔는데 노래를 안 시키는 건 사실 예의 예의가 어긋나지. 그래. 승철이 형, 뭐 창정이 창정이 형, 형 요새 다음 같이. 저기 형. 2021년에 이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은데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거예요. 마지막 노래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노래 제목은 힌트를 뭐예요? 받기 위한 두 곡이 있는데 스잔나의 손수건이 하나 있고 수잔나. 오빠가 간다. 오빠가 나 약간 밝을 것 같은데. 너무 그게 결이 트로트로 다르네. 이제 아 그치. 성공한 거예요. 그 노래. 그럼 수잔나. 난 스잔나의 손수건이 너무 궁금한데. 아 좋다 좋다. 야 제목부터가 스잔나의 스잔나의 손수건. 한 해를 딱 마무리하면서. 짠거미가 진데. 맞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널 보며 맞나요? 스잔나 너의 곁에 내가 있을게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 이걸로 이렇게 말아먹고 가사를 띄워주자. 가사. 이걸로 말아먹고 말아먹고 이제 두 번째 아니야. 트로트 노래. 오빠가 간다. 오빠가 근데 간다. 오빠가 간다를 부릅시다. 이제 오빠가 간다. 간다. 트로트 예. 오빠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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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속력으로 오빠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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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로 간다 이렇게 이게 너만 보면 화끈화끈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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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봐 어떻게 잠잘 땐 네 생각에 아침이 와요 눈 뜰 땐 네가 없는 허무함에 빡친단 말이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한번 더 해요. 하나, 둘, 셋, 넷. 오빠가 간다 헤이! 간다 헤이! 간다 헤이! 전속력으로 간다 전속력으로 간다. 너에게로 간다 너에게 바로 지금 당장 오빠가 간다 부르자마자 기억이 나네 와 미치겠다 나 기대 안 했는데 노래가 너무 재밌네. 가사 진짜 직접적이다. 너무 웃으니까 진짜 민망하네요 빡친단 말이야는. 앞서간 노래다 이거. 시대를 앞서간 노래야. 아 이건 무조건 이건 뭐 100%예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경고. 경고 맞네 경고. 아니 우리 딸 건들지 마 이런 거겠지. Don't touch me. 접근 금지 좋다. 접근 금지. 워닝. 좋다.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와 이렇게 개인기 힌트 받고 땡 받은 사람 처음이야. 그 접근하려는 사람한테 말 걸지 마 어때? 뭐 그런 말 거 걸지 마. 아빠가 그래. 아빠가 맞춘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빠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래. 가까이 오지 마. 그렇지. 가까이 오지 마 질척거리. 가까이 오지 마 정답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어. 아. 가까이 오지 마
남자들아 다가오지 마라. 이 사람이 아, 그렇지. 우리 남자- 아빠다. 정답입니다.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애 남자들은. 표정이 안 좋구나. 그럼. 근데 아빠 표정만 좋아. 진짜 안 좋다. 형님도 굉장히 딸 바보라고 딸 소문이 지금 몇 났던데. 살이에요? 지금 이제 첫째가 8살, 둘째가 5살. 와 한참 이쁠 때네 엄청 지금. 애교 많죠? 아, 막 미칠 때 좀 진짜 부럽다. 아 근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희한하게. 성향도 다르고. 뭐 어때요? 첫째가 더 첫째는 지금 느낌은 좀 더 감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샤이한 부분이 있는데 둘째는 되게 사교성도 좋고 귀엽고 친화력도 되게 좋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사랑스러움이 훨씬 좀 뭐 딸 때문에 뭐 감동을 받았다든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편지, 메모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다. 엄마나 아빠 일하고 들어오면 자기가 이렇게 쓴 글을 거를- 써놨구나.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써서 올려놓으면은 아니 얘가 벌써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우리애만 뭔가 되게 특별해서 이런 것 같은 그 부모의 착각. 사실 다 할 줄 알고 그 아이를 떼면 이제 할 때인데 엄마 아빠 회사 힘들죠. 살살 하세요. 뭐 사랑해요. 뭐 저 손녀이랑 잘 있어요. 막 이런 거 이제 약간 써놓고 용돈 이제 뭐 이렇게 명절 때 어른들한테 받은 거 역으로 이제 아빠 크리스마스 제 용돈이에요. 아빠 선물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돈 봉투를 독특하다. 돈 자기 받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 아빠 하고. 용돈 주는 거예요? 네. 둘째는 이제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목욕하라고 제가 물 받아주고 막 부르더니 머리를 혼자 감는 걸 찍어달라고 그러는 거 저한테. 그럼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아 그래 알았어 해서 찍으니까 혼자서 머리를 감으면서 계속 말하고 와 어떡해. 야 이거 평생 기억에 남겠다 그리고 이거. 물 자기가 다 헹구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찍어달라고 했나 보다. 네. 시집 보내실 거죠? 글쎄요 그러면 형님 그 형수님한테 감동 받았던 적은 매일 있죠 매일. 아, 좋았어. 그럼요 매일. 타이밍 있습니다. 좋았어요. 기방 씨가 이제 애가 둘인데 뭐 우리 애 신동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신동까지는 아닌데